대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 가까운 게 쌍꺼풀 상안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근육 다 절개해가지고 고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리프팅 효과가 난다면은 그런 결과가 다 바로 일어나진 않죠. 두 가지 다 적절한 의료진과 그 상담 후에 적절한 수술을 선택하신다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오성형외과 박병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원장 선생님과 중년 눈 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젊어지는 느낌이랑 또 하나는 기능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기능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중년분들이 눈 성형하실 때 주로 하시는 수술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상안검, 그러니까 쌍꺼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얇은 피부를 좀 절개를 해서 처진 부분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시에 이제 쌍꺼풀을 대부분 많이 만드시는 상안검, 눈썹 경계선에서 바로 밑에 경계선에서 두툼한 살을 잘라내서 이제 리프팅 효과를 내는 눈썹 하하 거상, 이렇게 두 가지가 좀 가장 대표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처진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인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이게 무작정 상안검 수술로만 다 해결이 되는 걸까요? 대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 가까운 게 쌍꺼풀 상안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칭이라든가 처진 부분이라든가 좀 눈 들뜬다든가 하는 경우는 상안검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상안검이 가장 기본이고요. 내가 이미 눈도 잘 뜨고 눈도 원래 예쁜데 상안검을 할 이유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안검을 하더라도 결과 차이가 크지 않다면 상안검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두툼하거나 눈썹 위치가 많이 낮다거나 눈과 눈썹 사이에 피부가 너무 많아서 두둑하게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눈썹 하하 거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안검 수술 또한 피부의 두께 차이에 영향을 좀 받는 수술이에요? 그럼요. 눈썹 위치랑 피부 두께에 따라서 상안검으로 충분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분도 계시겠지만 가깝거나 두툼하거나 한 경우에는 눈썹 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안검 이전에 받으신 분이에요. 잘못돼서 이게 인상이 되게 매서워지신 분인데 그래서 이걸 재수술로 혹시 인상을 부드럽게 되돌리고 싶다고 오신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오시면 가능한 건가요? 그 매서운 인상이 이제 눈썹이 낮아가지고 가까워서 매서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라인 자체가 굉장히 원래 낮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눈이 너무 부릅뜨게 보여서 그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 다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안검 부작용이라든지 부작용 자체 중에 하나가 인상이 좀 싸나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집에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초반에 어떤 붓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가 진단을 한다기보다는 의료진과 집도하신 분과 먼저 상의를 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술이든 수술 전에 결과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집도한 의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눈썹 하거상술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눈썹 하거상술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가능하고 어떤 분들은 하기 어려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많이들 알고 계실 수 있는데 눈이랑 눈썹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은 사실은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이마 거상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너무 뼈가 많이 발달돼 있고 피부를 절개하고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경우 그런 경우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빼고는 웬만하면은 피부 여유분이 있고 눈썹을 위로 고정해서 공간이 충분하다면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눈을 좀 올려주는 수술인 거잖아요. 그렇죠? 눈이 좀 작으신 분인데 중년 분이신데 눈썹 하거상을 하고 나서 눈이 좀 커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덮인 게 걷어지니까 커지는 거죠. 쌍꺼풀이 안 보이는 경우에도 보이게 되고 원래 있으시다면 상안검 수술과 눈썹 하거상을 비교했을 때 단순하게 붓기나 멍이나 아니면 통증 같은 게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붓기는 어떤 수술하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1, 2주든 요 정도 가면은 그래도 보기 싫지 않은 정도가 됩니다. 눈썹 하하 거상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약간 끌어당겨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주름이 약간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술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거는 주름이 안 없어질 수 있겠지만 뭐 경험 있는 의사 만나서 수술을 잘 받게 되면은 그런 주름은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눈썹 파고상은 아까 말씀 처진 피부를 위로 당겨 올리는 수술인 거잖아요. 피부가 처지면은 다시 어차피 내려와. 돈 낭비야 하지 마.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원장 선생님 어떠세요? 근데 뭐 피부만 그냥 단순 절개해서 봉합하게 되면 다시 그렇게 내려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피부 근육 다 절개해가지고 고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리프팅 효과가 난다면은 그런 결과가 다 바로 일어나진 않죠.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노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노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은, 만족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혹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상안검이나 눈썹 파고상이랑? 같이 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이 처지고 덮는 게 많다면은 하나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눈도 못 뜨고 처짐도 너무 많고 피부도 많이 잘라야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당연히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안검, 눈썹 파고상은 대표적으로 이제 중년분들이 하시는 수술이 되겠는데 피부에 얇고 여유분이 많은 경우에 눈썹 위치도 높고 피부 절개를 통해서 모양이 이상하지 않다면 상안검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굉장히 두껍거나 그 다음에 눈썹 위치도 어느 정도 뭐 낮으면서도 피부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눈썹 파고상으로 그 부분을 또 처짐으로 굉장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적절한 의료진과 그 상담 후에 적절한 수술을 선택하신다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네, 오늘 컨텐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